기술 예측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술 예측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앞으로의 나오게 될 어떤 기술적인 상황을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어떠한 툴을 이용해서 예측하느냐 하는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는 기술 예측이 왜 필요하고 그 기술 예측을 그렇다면 하는 데는 어떤 툴을 갖다 사용해야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갖다 해줄 거고요. 자, 우리 오늘 기술 예측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분은 KB금융지주에 있는 김동우 연구위원이세요. 우리 작년에도 이 기술 예측에 대한 강의를 갖다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이제 뭐 산업 분석이나 기업 분석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기술 경영하고는 이제 좀 거리가 있지만 저번 학기 강의 기반으로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박사 과정에서 배운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되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이제 다른 지금까지 첫 2시간은 이론 중심의 수업이었고요. 지금 오늘 수업은 이론보다는 방법론 쪽에 좀 치중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이쪽 분야에서 이제 실무를 하지 않아서 사실 실무적으로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다 보면 아마 부족한 사항이 느껴지고 질문을 많이 할 수 있는 욕구가 생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질문 자체는 환영하는데 아마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질문을 하시면 그 질문에 대해서 같이 이제 토론해보는 그런 자리를 갖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기술 예측의 중요성, 왜 중요한지, 기술 예측이 왜 중요하고, 그리고 기술 예측이란 과연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를 잠깐 설명하고 기술 예측 방법론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좀 핵심 내용은 이제 3번째 섹션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시간이 되면 HCI와 기술 예측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잠깐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금융권에 있어서 일단은 좀 제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기업들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제일 위쪽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글로벌 은행들입니다. 아주 전 세계적으로 브랜치가 다 있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저 업체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P2P 대출 업체들이고 생긴 지 얼마 안 된 업체들인데, 근데 과연 왼쪽에 신생 기업들하고 저 옆에 이제 전통적인 대형 은행들하고 경쟁이 되겠느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또 밑에 보면은 뭐 힐튼, 쉐라톤 같은 호텔 대기업들 글로벌하게 퍼져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뭐 에어비앤비나 트립어드바이저, 홈어웨이 같이 숙박 공유 업체들이 있는데 이 두 개가 과연 경쟁이 되겠느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보시면 랜딩클럽하고 프로스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P2P 대출 업체인데 생긴 지가 금융위기 전후로 생긴 다음에 상당히 크게 이제 인기를 끌고 있고요. 특히나 랜딩클럽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상장까지 했고 시가총액이 거의 10조에 가까운 정도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이 표를 만들면서 좀 약간 놀랐는데요. 메리어트나 뭐 힐튼, 뭐 이런 하얏트 이런 호텔들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보면은 최근에 보면은 시가총액, 물론 에어비앤비는 지금 상장이 아니라서 시가총액은 아니지만 시장에서 밸류에이션 된 걸 보면 기존의 호텔 대기업들보다 훨씬 높게 밸류에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기존의 대기업들이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신생 기업들에 의해서 급박하게 게임 경쟁 구도가 변화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기존의 어떤 앞에서 보셨던
대형 은행들이나 대형 호텔들도 그들이 성공하기까지는 엄청난 그때 당시에 남들보다 우수했던 경쟁력을 가지고 그 시장을 제패했을 텐데, 그런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소를 시장의 변화와 상관없이 그대로 밀고 가면 언젠가는 신생 기업들한테 추월대응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컴피턴시 트랩, 능숙함의 덫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사례 밑에 보시면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노키아는 잘 나가다가 얼마 전에 그 MS에 인수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브리테니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런 사례들이 다수가 있기 때문에 그 노키아가 잘 나갈 때 기술 예측을 제대로 했다면 애플보다 훨씬 더 스마트폰을 빨리 만들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아마 이런 사례들이 향후에 그 관련 업종에서 기술 예측이 향후 기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살아남은 기업들보다 기술 예측에 있어서 뒤진 측면이 결국에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도태되거나 아니면은 다른 대체제로 대체되거나 그런 운명을 맞이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술 예측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요거는 제가 박사과정 수업 때 들었는데, 플레이스테이션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때 이제 잘 나가다가 그게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은 좀 조작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매니아층에서 그걸 사용하게 됐는데, 위 같은 경우는 어른이나 아이나 노인 할 거 없이 쉽게 접근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 보면은 플레이스테이션이 그 게임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다가 위한테 상당히 많이 점유율이 뺏겼다 그러더라고요. 앞으로도 그게 어떻게 될지는 지금 아직 두 개가 경쟁 체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위에 제가 수업 들은 바로는 위라는 거에 닌텐도 위에 상당히 많은 긍정적인 점수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책에 제가 이제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만든 교재에는 크게 이제 기술 예측이 중요한 이유가 3개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점차 R&D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R&D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기술 예측이 잘못돼서 잘못된 기술에 투자하게 된다면, 그 기업들은 잘못된 기술에 엄청난 R&D 비용을 투자해서 그게 수익성이나 아니면 결국에 가서는 기업의 존폐까지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기술 예측을 정확히 해서 최대한 기술 예측을 정확히 해서 향후에 주도권이 될 그런 기술에 투자를 해야지만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제품 주기가 상당히 단축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속적으로, 과거에는 저런 전화기 같은 경우는 하나 만들어 놓으면 한동안 그 제조업체가 시장을 주도할 수 있었지만, 지금 보면 수시로 전화기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기술 예측이 점점 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들의 경쟁력 요소가 과거에는 어떻게 만드느냐에서 지금은 이제 무엇을 만드느냐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제가 이제 아이폰 6하고 노트 4하고 샤오미 노트 4 이렇게 그림을 보면, 얼핏 보기에 보면은 4개 다 똑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관상으로 보면 서로 다 이제 예를 들어서 샤오미나 아이폰 같은 경우는 다 중국 업체들이 만들기 때문에 제조 기술은 거의 다 3개 다 비슷할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무엇을 담고 그거를 어떻게 운영을 하냐,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어떤 기술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거를 결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 예측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개인 과제인데요. 그래서 기술 예측에 실패한 기업들이나 제품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왜 어떤 기술 예측 측면에서 그게 실패했는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에 기술 예측이 정말 필요한 분야가 어떤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